환경 호르몬이 대체 왜 몸에 나쁘다는 걸까? 호르몬은 생물의 체내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죠. 여성이 아이를 낳고 몸에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게 되는 것도 여성 호르몬, 또 근육질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남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은 아니나 우리 몸의 호르몬 흉내를 낼 수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비스페놀이나 포텔레이토 같은 물질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종이는 사용 중에 분해되면서 이러한 물질을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쓰레기로 배출된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이런 물질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남성 몸이 환경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정제의 감소로 인한 불임 또 구조의 여성화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성애 같은 경우에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과다 노출이 되면 수컷은 한 마리도 안 생기고 암컷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성장이 끝난 성인과 아직 성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됐을 때의 영향을 크게 다룰 수 있겠죠. 어린 남자아이가 계속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운이 나쁘면 고환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영구 불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음이 발달로 인한 불임과 같은 경우에 한두 문제가 생기면 영원한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 말은 어린 자가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비단 생식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호르몬을 흉내내는 환경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분비나 양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많이 아파집니다. 안전한 플라스틱 페트 오브 로브 PP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피해야 할 것은 PVC 포리스티렌 더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안전한 것들은 또 음료수 병으로도 할 수 있고 피해야 할 것 요즘은 옥수수나 사탕수수의 식물로 만들어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각광받는 비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PPP의 비닐에는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환경 호르몬이 안 나와요. PP는 폴리프로필렌, 또 PE는 폴리에틸렌, PLA는 폴리에시드 약사인데 각각 프로필렌 C3H6 가스, 에틸렌 C2H4 가스 젖산으로 만들어진 고분자입니다. 우유가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되며 요거트가 되면 시큼한 맛이 나죠. 그게 젖산 때문에 시큼해지는 것입니다. 젖산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젖산으로 만든 고분자 비레가 분해되면 젖산이 다시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스컬트라와 같은 콜라겐 생성 주사에 사용되는 PLLA도 L젖산으로 만든답니다. 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플라스틱을 성형할 때 특정 모양으로 만들 때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소제라는 화합물을 첨가합니다. 이것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B나 PP는 가소제 첨가가 되지 않으며 사용할 때 BPA와 같은 환경 호르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분자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제품은 마음 놓고 사용하세요. 다음은 정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은 꼭 기억하시고요.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 몸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그럼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괜히 제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제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외려 정신건강에 나빠지면 몸이 안 좋을지도 모르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키는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될까요? 용기의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쓰여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BPA, 포틀레이트, 스트레인 등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면
몸에 유해한 이런 물질들이 가열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들의 경우 대부분 전자레인지나 오븐에서 가열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유리나 사기 그릇에 옮긴 후에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세요. 더 HDPE나 PPE는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저는 사용을 피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뜨거운 요리가 남아서 보관할 때는 완전히 식힌 다음에 사기 그릇에 옮깁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건강관리한다면서 닭가슴살인지 소시지인지를 먹는데 파전기를 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더군요. 미신간이야? 저런 내용을 TV에 그냥 보내나? 라고 입에서 여기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자막에 이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어야 합니다. 방송 내용 하나가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방송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미국 FDA에서 음식물이 직접 닿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칙은 재활용을 하여도 된다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재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이 닿아도 된다를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된다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해도 된다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저온 또는 상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는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햇빛이 오래 노출되면 분해됩니다. 또한 고온에서 화학 결합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플라스틱이 좀 더 말랑말랑해지고 폴리카보네이트나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속에 갇혀 있던 반응하지 않은 스티렌 또는 BPA와 같은 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건강에 좋다 소량은 녹아나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훨씬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맵고 짠 배달 음식까지 먹는데요. 그러나 신체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용기를 쓰는 플라스틱들입니다.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PE, 폴리프로필렌, 전자레인지 사용 안 하다. 또 PC, 얘는 일정한 극저량. PT, 페달레이트가 있지만 이 플라스틱은 배출하는 그런 페트병에 든 식용유나 음료수는 안전할까요? 네,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식용유나 음료수는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식용유의 경우에 빛이 닿지 않은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빛에 의해서 플라스틱 용기가 분해되기도 하고 식용유 자체가 산비할 수 있거든요. 강팔도사 Q&A. 아이가 고도미만 그래도 크면은 살이 다 빠지겠죠? 참 하모생이 지방생이는 안 죽는다. 그리고 근교에서 줄어들던 든 지방세포는 지방이 들어가면 다시 포동포동하게 되지. 애가 살이 더 찌기 전에 식단 조절하고 더 비만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을 다이어트와 비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삶을 살게 될 테니까. 그런데 혹시 공부하는다고 애를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지?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붓고 살이 더 찔 수도 있어. 엄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짜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요. 연근 논문 하나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도. 내가 만드는 감정과 심리의 화학작용. 내 속의 행복 호르몬을 깨우는 더 만드는 방법은 캔자스 대학의 임상심리학을 연구하는 스티브 아일라이 교수가 TV에서 발표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해지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듀크 대학교 발표한 1년간 관찰 연구에 따르면 졸포트라는 우울증 치료제보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르게 걷기 우울증 환자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 가만히 앉아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뇌를 깨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햇빛을 쬐게 매도 잠도 잘 오고 쉬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계속 되돌아보기 위험성입니다. 워킹맘들은 내가 일하느라 다른 엄마들한테 정보를 못 얻어 우리에만 대체해주면 어떻게 일을 그만뒀어야 하나. 다른 엄마들은 나한테 정보를 공유 안 해줄 텐데 전업주인 엄마들은 엄마가 밖에 일을 해야 애도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지?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안 그래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기억장애를 겪게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라디 교수가 제안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가 강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은 포인트입니다. 친한 친구들은 배우자와 얘기하면서 해배달에서 잠깐 걷기. 저는 오늘 함께 연구하는 교수와 그 실험실 학생 밥을 먹고 그래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누리면서 말씀 치기 싫어하는 상대와도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은 만약에 당신의 자신의 지적 능력과 논리와 정당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는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들이 엘리트답게 엄청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훌륭한 성과를 척척 거둘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서로 내가 잘났네 하면서 사람의 행동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무료 사이트 제 소개한 내용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비실험자들에게 5가지 음료를 제시하고 이 중에 자신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한 다음에 논쟁을 하게 하였더니 무려 80%의 사람들이 음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공감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회의의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의견 수렴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말입니다. 실제 회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결과 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만 줘요. 고려대학하는 회의를 주로 점심시간에 합니다. 여야 평소에 같이 두루두루 식사를 많이 하세요. 식면 잡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다. 사귀는 사람의 부모를 최대한 빨리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놈의 자식 성질머리하고는 지 애비하고 똑같아. 살면서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나요? 성질머리 또는 기질은 대대손손 물려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죠. 기질은 유형성, 내향성, 느긋함, 초급함, 또 활동적이고 비활동적, 또 높은 집중도, 산만함, 집요함, 쉽게 포기하는 성향 등을 일컫는 것인데 성인이 된 이후의 기질은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기질과 유전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한 적절한 예를 애써서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멍멍이만 봐도 됩니다. 개의 품종에 따라서 어떤 종은 무척이나 사납고 제가 기르는 빠삐용은 도둑을 보고도 어서 들어와나 하고 놀아줄 거지 할 정도로 사교적이고 청정심도 없고 입안에서 먹을 것도 빼놓내도 놀아줄 줄 알고 좋아합니다. 사람의 개놈을 잘 분석해 본 결과 기질 관련된 유전자의 종류가 7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또한 유전자가 사람의 기질에 기여하는 정도가 20에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유전 행질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에서 60%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교육에 처한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라니 정말 긴 시간이네요. 어쨌든 사람의 성격은 부모가 유전적으로 물려준 노력 없이 얻은 50% 정도의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5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성격 바꾸기 진짜 힘들겠죠. 50%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의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전세를 점한다고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그 방안한 포인트를 내 전제가 가진다면 어떨지
그 후 폭풍까지 미리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러긴 하지만 적어도 결혼을 생각한다면 결혼 이후의 생활은 어떨까 미리 짐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데이트는 한동안에 숨겨왔을지도 모르는 이 10에서 60% 성격은 유전자를 물려준 상대방의 부모를 만나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전쟁이 있는지 친절한지 허세가 들어간지 사람을 깔보는지 사용하는 말과 몸짓이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깊어지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부모를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낙장불입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요. 꼴보기 싫은 인간이 되어버린 한때는 세상 전부 옆에 그와 똑같이 행동하는 한때는 세상 전부 이들이 있는 상상만 해보기를.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 부모를 만나는 것은 정말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귀기 시작할 때 미리 인터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부모의 성격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데 만나는 사람은 너무나 건실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는 유전자의 로또를 맞았던지 엄청난 의지의 사람이겠죠. 이러면 베팅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팅한 이후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이 그냥 가야지요. 47.2세 인생의 최저점을 만드는 범인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47.2세의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를 합니다. 성별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네요. 이 시기 어떤 시기인가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있는 시기이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 누구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갱년기입니다. 여성은 이 시기에 서양적과 같은 몸 형태에서 서와 같은 몸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엉덩이 부분의 보존에 있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던 지방은 슬금슬금 복부안으로 들어 올라가서 빈약한 엉덩이와 튀어나온 배를 만들어버리죠. 얼굴에 털이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만큼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지는 않으나 외유 내강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근육과 딱딱한 간으로 무장한 외유 내강 말입니다.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지고 좁은 가슴과 크고 튀어나온 배를 가지게 되므로 사과에서 서형배가 되는 셈입니다. 여자는 서형배가 사과가 되고 남자는 사과에서 서형배가 되는 시점이 47.2세에 맞물려 있습니다. 남녀공이 전혀 원하지 않지만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남녀 모두 갱년기를 지나면서 근육의 양은 줄어들고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라고 보입니다. 다 호르몬의 장난이죠. 젊었을 때는 젊은으로 잘생기고 예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늙고 병들고 못생겨집니다. 라푼젤에 나오는 마녀 거들이 왜 라푼젤을 가둬두었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던 젊음과 아름다움, 내 것이 하나 더 내 것이 아닌 것을 외롭고 몸도 마음도 괴로우니 잠이 잘 어울리고 만만합니다. 47세 민세를 기점으로 서서히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슬프게도 그 행복의 시작은 체념과 수긍이라고 합니다. 또 기억력의 감퇴, 둔감도 행복하다는 감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아닌가요? 어떻든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무자비하고 내 편에게 관계한 리더를 만드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어떤 남성이 멋진 남성인가요? 어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머리도 근육으로 차있고 뭐든지 눈앞에 있는 것을 때려부수는 마초맨이라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울타리 내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남성 호르몬이 가득 찬 사람에게만 공만 하나 던져주면 된다는 남성 호르몬이 넘치면 늘 으르렁거리고 폭력적일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딴지를 거는 연구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남성 호르몬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나 남성 호르몬 또는 위약을 투여하고 최후 통첩 게임을 하게 됐더니 남성 호르몬이 증가된 남성들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아주 옛날 부족간에서 짱을 할 때 부족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적에게는 고집이 여건대 편에는 건전 으름한 근육의 남성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사회적 덩어리 인간에게 있어서 넘치는 남성 호르몬은 남들과 싸우거나 오로지 성행위에만 추구하게 하진 않습니다. 높은 사회성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바로 남성 호르몬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건드리며 성과를 쟁취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인자한 아빠이자 열렬한 사랑꾼이 되는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근육운동, 마늘, 양파, 단백질, 비타민 D, 마그네슘 풍부한 굴, 아연이 풍부한 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는 석류 등을 골고루 먹는다. 열량 섭취를 줄인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과한 음주는 정자 생성 문제에 가늘어진 수염, 높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유발한다. 남성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프로스틱 제품은 사용치 않는다. 충분한 잠을 잔다. 저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6번을 잘 못하고 있군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을 다루는 법은 차례에서 최고야 제일 멋져. 당신이 이게 문제야. 그런데 파트너의 남성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래서 성격이 사라지고 좁쌀 영감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좁쌀. 남성 호르몬이 대해서 그렇고요.